여러분들이 만났던 남자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자존감 떨어지는 연애가 되느냐,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연애가 되느냐, 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네 가지 기준에서 그래도 크게 엇나가는 부분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에 과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를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그게 싸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의 고민들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필요한 고민일까? 그 순간에는 참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고민할 때 내 친구한테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진짜 여기서 박사급 가스라이팅 하나 나오는 게, 야, 걔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네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도 않잖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사실 모든 게 딱 뻥 하고 뚫리듯이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맞아, 걔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홀라당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돼요.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이 네 가지만 좀 따져보면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구나 아니구나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기 전 이 순간을 잠시 떠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기 전에 나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 이 두 명을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쩌면 자존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난 이 사람을 그래도 만나기 전에 내가 더 좋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만나서 배운 것도 많았고 새롭게 느낀 것도 많았고 그래도 그때보단 지금의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황과 갈등이 어찌됐든 간에 그게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원래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그 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달라졌고 좀 융화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그만큼 많이 맞춰간 것들이 많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쉽게 바뀌지도 않고 바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왔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원래라는 말 제가 많이 하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나는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노력하고 바뀌고 달라진 게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맞춰줬다는 걸 의미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좀 어느 부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연애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다툼은 절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투기는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또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건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건 배려를 해주는 대로, 연락을 신경 쓰는 건 연락을 신경 쓰는 대로, 다툰 것과 여러분들과의 연애의 일상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좋은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이건 반대로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네가 나 짜증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네 때문이야, 뭐 라는 식의, 다툰 건 다툰 거대로, 또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마음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항상 이럴 거야. 감정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동을 한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적어도 성숙한 관계의 태도가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과 그랬기 때문에라는 이 두 가지의 문장 중에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눈여겨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진짜 나는 내 인연의 단짝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추억을 쌓는 그 과정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추억을 쌓았고 어떤 일들을 이겨냈고 어떤 일들을 함께 했는지, 그 많은 시간과 추억이 녹아들면서 여러분들 관계에 특별함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나쁜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기억에 남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결론형 문장을 많이 짓게 돼요. 아까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네가 그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야 네가 그러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이러지도 않았지. 라는 식의 여러분들 남 탓. 그것도 맥락이 그래요. 그게 상황이 달라질 뿐인 거지. 네가 그렇게 계속 안 바뀌니까 내가 너한테 헤어지자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식의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여자친구가 좀 너무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든지 또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노력해 줄 수 있는 그 활로가 열어지려면은 이 생각의 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 나갈 만한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를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어떤 갈등이나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나는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되게 많이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존감 떨어지는 연애, 만나면서도 되게 외로움이 더해지는 연애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은 나는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들까? 그 생각이 자꾸 들다 보면은 그렇게 연애를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이나 연애를 주저하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둘러보면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네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남자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남자친구냐, 그 노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남자친구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자존감 떨어지는 연애가 되느냐,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연애가 되느냐, 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과연 나는 적어도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말을 일삼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다툴 때 감정 내키는 대로 그 사람을 좀 대하진 않았는지, 그게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기준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 그것들을 종이 한 장을 두고 써보듯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네 가지 기준에서 그래도 크게 엇나가는 부분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진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이 맞다면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대부분 연인들의 갈등이라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반복이 되냐면 상황에 따른 입장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연인들은 그냥 너랑 나랑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야. 너랑 나랑은 그냥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지만 연락이 너무 늦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연락을 너무 재촉한다고 느낀대요. 근데 이 시간의 상황이라는 게 나는 집에서 할 거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는 회식 자리에 나가서 정말 정신없이 비위를 맞추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2시간이 흘렀지만 체감하는 이 2시간의 차이는 너무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 차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만큼이나 기다렸잖아가 되는 거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넌 나랑 다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은 연인들의 갈등이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내 상황을 한번 객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도 객관화를 했을 때 해석하는 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를 일단 인지를 하게 되면은 연인들 간에 생기는 80%의 싸움들은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러고 나면 뭐 방법을 찾는 거, 내가 이 부분은 좀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 그게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간에 많은 갈등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애초에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은 대부분의 확대 해석이거든요. 그런 고민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싸움을 줄여가고 그 싸움이 이렇게 큰 불로 번져가지 않게끔만 만든다면은 대부분 관계가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좀 멈추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